네. 알겠습니다. 편하게 얘기해. 그래, 우리 약속하지. 이야기 없네.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아유, 우리 감기 아유, 자리가 있어요. 의원님,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 시대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먼저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아쉬워하는 저희 원의들이 참 많습니다. 우선 보고 싶은 원의들에게 영상을 통해 안부 인사 부탁드립니다. 8기 원우분들하고 3학기 수업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러웠고요. 2학기 동안 이렇게 원우들과 어울리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는데요. 정말 요즘 가끔 좀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우리 8기 원우들 동정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.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. 하여튼 저도 이제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도 잘하고 또 당이 스스로 좀 혁신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가 몸은 비록 국회에 있지만 늘 마음은 우리 8기 원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. 제가 이제 2012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 자유대에 1년 연수를 했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독일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전 세계에 한 번도 유일하게 이제 분단 국가 냉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라서 독일 통일의 사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좀 살펴보러 갔었는데요. 최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또 시진핑 중국 정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지막 냉전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여는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,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. 일단 뭐 남북이 긴장과 대결을 국면에서 하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옛날 후르쇼프하고 그 부시가 몰타라는 지중해 서면서 유명한 몰타 회담을 통해서 동서 냉전 질서가 좀 많이 해체가 되고 와해가 됐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트럼프와 김정은 역사적인 북미 회담, 또 그 평화협정, 또 이어서 북미 수교, 또 북일 수교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번 그 남북 3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한반도 미래는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, 토지, 또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이 자본과 기술 이런 게 잘 융합될 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 북한의 그 철도 문제를 그날 그 한송 만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참석하는데 저는 좀 외의 주시를 했는데요. 철도를 통해서 부산에서 8인 티켓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역사적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굉장히 외의 주시하게 보고 있고 매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
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남해라는 작은 지방 기초자치정부의 행정책임인 군수가 박강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된 거거든요. 정말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그마한 소기업 사장이 대기업 CEO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발탁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가 자치분권이나 또 지역활동 이런 걸 높이 평가를 해서 발탁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책임졌던 고건 국무총리께서는 제 발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사실은 작은 경험이 이 큰 조직 운영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미지역 세계를 가본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또 행정자치부 내에는 해외 유학도 하고 또 어려운 고등고시를 거쳐서 아주 유능한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능한 관료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또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그 전문가들의 그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전문성을 잘 경청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잘 융합해내고 좀 지혜롭게 판단하면 작은 조직의 그런 경험이 또 약간 큰 조직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차관 이하의 고위 간부들 또 중간 실무를 담당 과장들하고 늘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런 자세로 행정자치부를 이끌었는데 나중에 18개 부처장관 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. 도지사 국회의원 5번, 도지사 3번 이렇게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. 아마 내일이 뭐 계속 떨어졌으면 아마 제가 정치를 포기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어쨌든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다는 제가 강한 의지가 있기도 했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까 이런 상황들에도 또 기회가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경남에서 떨어지면서도 정치를 했던 이유는 우리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강한 지역주의거든요.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제가 도전을 했고 나중에는 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다 이런 의지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재 양성은 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죠. 사람만이 희망이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초중고 대학 교육 시스템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은 뭐 전인 교육을 시킨다는 그 이념을 내세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자를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수요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이라서 교육 그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.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학력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뭐 좋은 대학이 꼭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회적 정치적 그 위치를 확보하는 이런 거 연동이 돼 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완전 지금은 교육 혁신을 할 단계가 아닌가.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게 맞다.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이런 문화를 좀 더 잘 바꿔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래요.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터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높다는 것은 이제 이념 간, 또 세대 간, 젠더 간, 뭐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,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하면 이제 통합의 리더십인데, 통합의 리더십은 저는 역지사지에서 그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이 많은 것은 굉장히 이제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해요. 특히 이제 정치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참 정치인은 항상 부끄러운데,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고, 갈등을 소위 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등을 그 해소해서 통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,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게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가능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, 그 소위 융합해야 될 잘 통합된 걸 오히려 갈등 유발하는데 정치가 앞장선다는 거예요.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, 그 갈등 요인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. 갈등은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이런 이념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진영 논리를 좀 배제하고 역지사지의 그런 관점에서 이 통합 리더십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안을 때, 또 우리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하고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할 때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선거도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, 선거 때는 각 당에서 후보를 냈잖아요. 그리고 선의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, 선거 끝나고 나면 그 경쟁했던 후보들을 이렇게 함께 지역 발전에 이렇게 묶어내는 노력들이 참 중요합니다. 근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8년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. 그것도 쭉 거슬러 올라온 링컨 대통령이 그 반대자들을 다 국방부 장관, 국무장관 이렇게 그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을 내각에 이렇게 강요로 모셔서 그야말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, 한국 사회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뭐 진영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 말이 안 되죠. 특히 이제 리더로서는 역지사지로 그 상대방 입장 잘 이해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. 네, 의원님 저 말씀 감사합니다.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통일을 위한 통일을 통한 후배들의 어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.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열정을 말씀해 주셨고요. 또 사람이 희망인 것을 합득 강조해 주셨고,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통합의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시는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의원님, 예.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고 또 8월 전당대회도 있으시고, 예. 여러가지 산적한 경제, 정치적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을 저희들에게 내주신 데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의원님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은 저희 원의들에게도 의미 있는 전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마지막으로 원의들에게 파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연세대 EMBA 8기 원우님 파이팅! 파이팅! 네. 앞쪽으로 좀 당겨야 돼. 질문을 내가 다 아니었는데.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. 편하게 편집은 제가 짧게 편하게 이야기 한번 잘라서 편집. 예. 웃으면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질문하면 진지하게 돌아가. 이 경험을 그건 아니 제가 그런다. 내 군수 처음 할 때 이제 군수 처음 내가 진주 개별 이런 데 나갔는데 아나운서가 묻는데 뭘 물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. 기억도 안 나. 된 것 같아요. 새로 해야 안 되나 이거? 이거 좀 앉으시죠. 예.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이쪽에.